혹시 어제 저녁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혼자 30분 넘게 떠들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랬지? 미친놈 주책이야 정말이라며 머리를 쥐어뜯은 적 없으십니까? 중요한 미팅이나 협상 자리에서 침묵이 어색해서 혹은 나를 어필하고 싶어서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늘어놓다가 상대방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심지어는 자식이나 후배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10분 넘게 훈계를 늘어놓고는 그들이 내 눈을 피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걸 느끼며 내가 꼰대인가라는 서글픈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웅변학원을 다니고 스피치 강의를 듣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 진짜 부자, 진짜 존경받는 리더가 말이 많던가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만 입을 열던가요? 만약 여러분이 40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침묵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성격이 활달한 게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 특히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고장나고 있다는 노화의 신호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매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말 많은 사람은 하수 취급을 받습니다. 진짜 고수는 입이 아니라 귀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마 억울하실 겁니다. 아니, 분위기 썰렁해서 내가 희생해서 떠든 건데 그게 죄냐? 침묵하고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위압감과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저 역시 어릴 때 침묵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기고 정적이 흐르면 그 3초를 견디지 못해 식은땀을 흘렸죠. 내가 재미가 없나? 저 사람이 지루해 하나?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제 TMI를 남발하고 묻지도 않은 제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진을 뺐습니다. 저는 제가 분위기 메이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분위기 브레이커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뇌과학을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지 못한 건 사교성 때문이 아니라 제 뇌가 도파민 중독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말하기, 특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뇌의 마약과 같은 쾌락을 줍니다. 저는 그 쾌락에 취해 남의 귀를 고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입에 달린 그 위험한 모터를 끄고 대신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여 사람의 마음과 돈을 끌어당기는 고수의 대화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 전두엽의 탈억제. 첫 번째 팩트는 뇌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전두엽의 탈억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 그 중에서도 아나전두피질은 충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은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입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부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가고 뇌의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기능이 떨어지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브레이크가 낡아서 말을 안 듣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은 엑셀을 밟자마자
필터링 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뜬금없이 너 살쪘다, 결혼은 안 하냐 같은 무례한 말들을 툭툭 내뱉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뇌 억제 시스템이 고장나서 말을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적 저하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들어서 남의 말을 끊고 끼어드는 횟수가 늘었거나 내가 왕년의 말이야라는 라떼 토크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훈련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늙어가는 뇌의 전두엽을 단련하여 총기를 유지하는 뇌 헬스입니다. 입을 다무는 데는 엄청난 근력, 즉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마약이다. 자기 노출의 도파민 중독. 두 번째 팩트는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 다이애나 타미르 교수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f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험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말할 때 뇌의 보상 중추인 측좌핵과 복측 피계 영역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 부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섹스를 할 때, 마약을 할 때, 돈을 벌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뇌과학적으로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기 힘들어하고 내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이유는 듣는 행위는 도파민을 주지 않지만 말하는 행위는 도파민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도파민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배설구가 되어주고 있는데 당신은 눈치도 없이 오늘 대화 너무 잘 통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는 기가 빨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떠들 때마다 당신은 쾌락을 얻지만 매력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됩니다. 진짜 고수는 자신의 도파민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마이크를 넘겨줌으로써 상대방이 도파민 샤워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뇌의 보상작용 때문에 당신을 정말 좋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뇌리에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뇌 해킹술입니다. 권력은 침묵에서 나온다. 지위 신호와 불안. 세 번째 팩트는 사회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밝혀낸 권력과 침묵의 상관관계입니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바로 을입니다. 갑은 말을 아낍니다.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을은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갑의 기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떠듭니다. 이를 지위 신호라고 합니다. 말이 많고 빠르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낮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승인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침묵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인지적 부하와 불안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제안을 하고 가격을 불렀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3초간 가만히 여러분의 눈을 쳐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3초가 3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의 뇌 속 편도체, 즉 공포중추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뭐지? 거절인가? 가격이 너무 비싼가? 내가 실수했나? 기분이 나쁜가?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은 먼저 입을 엽니다. 물론 가격 조정은 가능합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침묵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신하들이 무언가를 건의하면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신하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말은 정보를 노출합니다. 정보를 노출할수록 약점이 잡힙니다. 침묵은 정보를 감추죠. 알 수 없는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40대 이후의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속을 알 수 없는 무거움에서 나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 당신의 말은 고작 7%다. 네 번째 팩트는 커뮤니케이션의 고전,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거나 설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거는 말의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무엇일까요? 청각적 요소, 즉 목소리 톤, 억양이 38%, 시각적 요소, 즉 표정, 제스처, 자세가 5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밖에 안 되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100%의 에너지를 써서 말을 쏟아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좋은 말을 해도 목소리가 경박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이 너무 빠르면 상대방의 뇌는 이 사람 사기꾼 같다, 가볍다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때, 즉 침묵할 때 비언어적 요소는 극대화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 여유 있는 미소,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 이 침묵의 리액션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여유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잘 멈추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말과 말 사이의 간격. 포즈를 지배하는 사람이 대화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베토벤 교향곡의 웅장함은 음표가 아니라 쉼표에서 나오듯 당신의 카리스마는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입을 다무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자,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세상의 권력을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가벼운 입을 무거운 금고로 바꿀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3초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났을 때 0.1초 만에 받아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네 말을 안 듣고 있었고 내가 할 말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입을 여십시오. 이 3초의 침묵 동안 상대는 내 말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당신은 감정적인 뇌를 이성적인 뇌로 전환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3초가 당신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에서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둘째, 질문과 경청의 비율을 3대7로 맞추십시오. 대화 시간의 70%는 듣고 30%만 말하십시오. 그 30%조차도 내 주장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짜? 그때 기분이 어땠는데? 상대방이 신나서 떠들게 만드십시오. 뇌과학적으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상대가 도파민에 취해 춤추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됩니다. 가성비 최고의 투자입니다. 셋째, 모른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모르는 게 탄로날까봐 혹은 아는 척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를 때는 쿨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고 입을 다무십시오. 빈 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꽉 찬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말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일 때 상대방은 당신의 겸손함에 매료되고 당신을 더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솔직한 무지는 어설픈 지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말 많아지는 건 뇌 고장이다. 전두엽의 브레이크가 망가졌음을 인정하라. 말을 참는 것은 최고의 뇌 헬스이자 노화 방지법이다. 둘째, 말하기는 도파민 중독이다. 자기 자랑으로 쾌락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 쾌락을 상대방에게 양보할 때 당신은 신뢰라는 더 큰 보상을 얻는다. 셋째, 침묵은 최고의 권력 언어다. 설명하려 하지 마라. 변명하려 하지 마라. 침묵으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을 이용해 주도권을 잡아라.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세상에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심, 위로, 사랑,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묵직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전달됩니다. 26년 말의 홍수 속에서 침묵이라는 방주를 타고 항해하는 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당신의 인생의 무게감도, 통장의 무게감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말수를 딱 절반으로 줄이고 상대의 눈을 보며 고개만 끄덕여 보십시오. 헤어질 때 상대방이 당신의 손을 잡으며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대화는 입이 아니라 눈과 귀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